왜 빨리 나가시는지 모르겠네. 자, 아마 8쪽 할 차례, 6쪽 쏘리. 6쪽 할 차례일 거고요. 6쪽 한 다음에 항등함수, 상수함수 좀 내용 설명하고, 그 다음에 오늘 합성함수 절반 정도 문제들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푸는 건 어려울 것 같고. 합성함수 그래프가 있어서. 합성함수 그래프도 했니? 학교에서? 그래프 그리는 방법? 안 했어? 홍보 기출에 나왔는데? 수업 안 들어? 아, 그래? 일단 뭐 한번 해봅시다. 다른 반들도 한번 상태 봐야 되니까. 오케이. 자, 6쪽이죠. 6쪽 지금 할 겁니다. 알겠죠? 자, 보세요. 자, 거기 나와 있는 함수가 얘들아 1대1 대응이었으면 좋겠대. 자, 우리 1대1 함수는 얘들아 어때야 되지? 1대1 함수? 무슨 선 그었을 때? 가로선과의 교점이 내가 가로선을 어디에서 긋냐면 공역에 있는 모든 y값들에 대해서 가로선 그어보는 거야. 공역이 제한될 거야. 알겠지? 그때 교점이 몇 개 이하? 한 개 이하인 게 1대1 함수라고 했어. 기억나죠? 근데 대응함수는 어떻다? 대응함수는 몇 개? 대응은 모든 y값, 공역에 있는 모든 놈들이 선택을 받은 거야. 다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 모든 공역 범위에서. 그래서 한 개 이상의 교점이 생겨야 돼. 2개 생겨도 대응함수는 되는 거야.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 됐니? 그렇다면 이 둘을 짬뽕한 1대1 대응함수는 무조건 뭐 해야 된다? 딱 한 개의 교점이 생겨야 돼. 됐어? 지금 이거 가지고 문제 풀겠다는 얘기고요. 16번 문제를 보시면 자, 정의역 일단 정해져 있어 얘들아. 마이너스 1부터 1이야. 됐죠? 그 다음에 공역도 그냥 표기하면 돼. 4부터 얼마? 10이야. 자, 일단 첫 번째로는 함수가 먼저 돼야 돼. 야, 함수는 어때야 된다고 했어? 함수는 뭘 그어서? 세로선을 그어서 교점 몇 개? 한 개. 근데 이 세로선은 x의 값마다 긋는 거거든? 정의역 내의 모든 놈에 대해서 다 해당이야. 정의역에 포함되는 모든 x. 자, 정의역에 포함되는 모든 x 값에 대해서 세로선 그을 때마다 그래프와 교점이 한 개가 생겨야 돼. 됐니? 그럼 다시 1대1 대응함수가 되려면 일단 함수여야 되며 그 다음에 1대1 대응 조건을 만족시키면 되는 거야. 세로선을 그어서 교점이 한 개가 무조건 나와야 되며 가로선 다 그렸을 때도 교점이 무조건 한 개가 나와야 된다고. 괜찮을까? 그럼 잘 봐봐. 야, 내가 만약에 그래프가 거기 나와 있는 그래프 1차 함수잖아. 그치? 그 1차 함수가 얘들아 이렇게 생기면 얘는 무슨 함수일까? 이 범위에서 정의역 공역 안에서 다시 내가 세로선을 다 그어봐 얘들아. 일단 교점 무조건 몇 개 생겨? 한 개 생기지. 그치? 오케이. 함수는 맞아. 이 정의역 범위에서 함수가 맞아. 됐니? 자, 가로선 그어볼까? 교점 한 개인 것처럼 보이지. 그치? 근데 어때? 여기 아래쪽에선 가로선 그으면 교점이 없잖아. 파란색이랑 교점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얘는 뭐야? 한 개 이하인 거야. 그래서 이 파란색은 1대1 함수는 맞아. 근데 대응 함수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1대1 대응이 될 수 없는 거지. 자, 두 번째로는 이런 놈을 또 한번 보자. 기울기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들아, 이 초록색은 이 정의역 범위에서 승은아 뭐가 아니지? 이 초록색은 뭐가 아닐까? 세 개 중에? 승은이 아직 안 왔어? 순차적으로
함수부터 체크해봐. 함수이려면 어때야 된다고? 세로선 그어서 교점 한 개지, 그치? 얘들아, 세로선 그으면 교점 한 개 같지? 아니라고. 뭐 때문에? 정의역에 있는 모든 x값에서 교점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한 요 정도 값에서 내가 세로선 그어보니까 초록색이랑 교점 안 생기잖아. 얘는 그냥 뭐야? 함수가 아닌 거야. 어디에서? 지금 이 문제에 주어진 정의역 내에서의 함수가 아닌 거라고. 됐니? 그럼 1대1 따질 필요가 없어. 그냥 함수가 아닌데 뭘 따져. 됐나요? 그래서 최종 결론, 요게 내가 찾던 겁니다. x값 사이에서 아무거나 그어도 무조건 교점 한 개, 세로 가로선 그어도 항상 교점 한 개. 이 핑크색이 바로 내가 찾던 1대1 대응함수예요. 괜찮아? 됐죠? 결론은 꼭지점 지나야 된다라고 기억하면 좀 더 편해요. 흰색의 꼭지점. 됐어? 몇 콤마면? 마일 콤마 4, 1 콤마 10. 기울기 얼마? 2분의 6이니까 3. 자, 마일러서 4 나와야 되니까 7. 그래서 A는 3, B는 7. 뭔 말인지 알겠니? 자, A가 양수라고 제안해 줬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야. 알겠죠? 만약에 A가 양수가 아니다라는 말이 나오면 얘도 가능한 거야. 얘도 1대1 대응이야. 알겠죠? 반대편 꼭지점 지나가도. 그래서 뭐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마일러서 7 나와야, 10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7이겠죠, 얘도? 이런 식으로 잡아줄 수 있다. 이 문제에선 이게 답이고, 근데 A가 양수가 없으면 이렇게 두 개 다 찾으셔야 돼요. 됐어? 오케이. 아래 17번 해봅시다. 네, 볼게요. 자, 그래프는 어디에만 그려줘야 된다, 얘들아? 1보다, x는 1보다 큰 쪽과 y는 4보다 큰 쪽에만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이 부분에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바깥쪽에 그려지는 건 나랑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럼 다시 얘의 그래프는 원래 이렇게 생겼어, 얘들아. 그치? 이건 절대 1대1 함수가 될 수가 없어, 이 상태로라면. 그래서 나는 얘들아, 가운데 축이 0이잖아. 맞아? 여기 어디서부터만 그래프 그린다고? 우린 1보다 큰 쪽만 그릴 거라니까? 즉 그래프를 여기서부터 떼다가 그릴 거야. 요만큼만. 그럼 1대1 모양은 된다. 가로선 그었을 때 하나만 만날 거니까. 근데 얘가 1,k 더하기 1인데 요놈의 위치가 어디로 가야 되냐가 질문인 거라고. 후보는 총 3개잖아. 어디? 1 플러스 k가 갈 수 있는 건 이 점에서 이렇게 그린다거나 또는 요 점에서 이렇게 그려진다거나 마지막 이 꼭지점을 지나는 형태가 될 거라고. 셋 중에 하나일 거잖아. 뭔 말인지 이해 갔어? 그럼 우리 얘들아, 노란색은 이 정의역 내에서 1보다 큰 쪽에서 그래프가 다 공역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안쪽에 다 그래프가 들어가 있잖아. 그치? 함수는 맞아. 됐어? 노란색만 봐. 가로선 내가 아무데나 그었을 때 교점이 한 개 아니면 안 생기지. 1대1도 맞다고. 근데 대응함수가 안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자, 초록색의 그래프는 어때요? 초록색의 그래프. 얘들아,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이 위에만 그래프 그리는 거야? 그러면 사실 얘는 점선이 될 수밖에 없어. 됐니? 그럼 얘는 뭐야? 초록색은 함수가 아니야. 어디? 이 정의역, 제시된 정의역 내에서의 함수가 아니라고. 여기가 안 그려졌잖아, 요 사이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마지막 최종 결론, 결국엔 꼭지점이구나. 얘가 내가 찾던 거고, 얘들아. 1,k 더하기 1이라는 놈이 1,4랑 같아야 된다. k는 3. 그러니까 꼭지점 지나야 돼 라고 외우면 쉬운데 니네가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알겠어? 그래서 꼭지점을 꼭 지나야 되는 이유를 내가 2번 반복해서 설명한 거야 지금. 그치?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8번 한번 해봅시다. 네, 자 보세요. 2가지를 좀 내용을 좀 적을 건데 그 위에다 문제 위에다 적으면 될 것 같아요. 야, 만약에 지금 문제처럼 구간이 2개로 나누어져 있으면
너희는 기억할 거는 연속 플러스 증가 또는 감소함수. 자, 요 키워드를 기억을 할 거야.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 잘 봐.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끊어져 있으면 얘들아, 이건 무슨 함수야? 이건 1대1 함수야. 됐어? 왜? 가로선 그어서 교점 1개 또는 없잖아. 1개 이하란 말이야. 이건 1대1이야. 하지만 뭐가 안 된다? 대응이 안 돼. 뭔 말인지 이해 가지? 오케이. 그럼 내가 그래프를 연결해야 돼. 이렇게 구멍 뚫려 사이가 벌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연결해서 그릴 건데, 얘들아, 만약에 이렇게 바뀌면 어때? 이건 뭐가 안 돼? 이건 1대1 되지도 않지. 1대1이 안 되면 어차피 1대1 대응도 당연히 안 돼요. 그냥 버리면 된다고. 됐어? 그래서 그래프가 연속일 때 올라가다 내려가면 안 돼. 그럼 1대1 함수가 될 수가 없다고. 즉, 끊어지지 않아야 되며, 증가하다가 감소하면 안 돼. 그래서 연결되고 올라가고 있었으면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야. 내려오고 있었으면 내려가면 돼, 계속. 무슨 말인지 이해 갈까? 그래서 구간 2개, 한 값 기준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져 있을 때 그래프가 끊어지지 않아야 되며 증가 또는 감소함수여야 된다. 기억하셔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야 1대1 대응이 돼. 근데 문제는 구간이 많아지면 이 규칙은 깨져. 알겠니? 구간이 3개 이상이면 이거는 그려보셔야 돼요. 자, 한 예로 구간 3개짜리 그려볼게. 구간이 3개라는 거는 총 2개의 값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나뉘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총 3개의 구역으로. 처음엔 올라가, 증가해. 그러다가 그래프가 끊어졌어. 근데 감소해. 같은 높이로. 됐니? 그 다음 다시 증가해. 야, 너희 눈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요건 1대1 대응함수예요. 가로선 어디에 긋든 간에 무조건 교점 1개 생긴다고. 이해가? 얘는 1대1 대응이 맞다. 뭔 말인지 이해 가냐? 그럼 연속일 필요도 없고 증가 또는 감소일 필요도 없는 거야. 이렇게 구간이 3개 이상 나누어진다면. 그래서 케이스를 다 체크해 봐야 돼요. 그래프 그려서.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면 얘까지 나올 수 있고요. 많은 학교에서 기출로 냈던 문제고, 왜냐면 이것만 외우거든, 애들이. 구간 2개짜리 나오면 그냥 땡큐 외치시면 돼. 됐어? 그래서 18번 문제처럼 구간 2개짜리 1대1 대응을 물어보는 경우는 fx가 3x 5-ax x가 0보다 작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얘들아, 연속을 체크하는 방법. 이건 원래 고의 내용이죠, 연속은. 위에 경계값 집어넣어서 같으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냐? 단 유리함수 땐 좀 조심해야 돼. 그건 유리함수 가서 다시 얘기해 줄게. 위에 0 넣고 아래에도 0 넣어요. 그럼 지금 어때? 연속은 보장되어 있는 거야. 같으면 연속이야. 의미 됐어? 그럼 이제 뭐만 해주면 된다, 얘들아? 기울기가 부호가 같으면 돼요. 자, 지금 그래프는 증가하고 있었어. 기울기 양수니까, 그쵸? 얘도 계속 뭐면 된다? 양수면 돼. 됐니? 그냥 얘 양수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기울기의 부호가 같다로 기억하세요. 됐어? 그러면 기울기끼리 곱해서 양수다 하시면 돼. 굳이 이렇게 알려드리는 이유는 얘도 문자가 섞여서 나올 거야, 앞으로. 이건 진짜 기본 문제인 거고. 뭔 말인지 알겠냐? 얘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뭐 전개하면 A는 5보다 작다가 나오실 거야. 그래서 답은 뭐지? 5보다 작다가 아닌가? 맞죠? 1, 2, 3, 4 더하면 얼마? 10 이렇게 됩니다.
됐을까? 오케이.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쓰던 개념을 좀 이어서 써보도록 할게요. 아마 3번, 이건 안 지울게. 오케이. 이건 안 지울게. 자, 3번에 있는 1대1 대응 함수까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맞을까요? 오케이. 자, 그럼 이어서 4번을 적어보도록 할게. 4번. 항등 함수. 자, 항등 함수는 뭐야? 항등이 뭐였어? 항등? 같다가 항등인가?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항등식? 그쵸? 아, 맞아. 뭐 틀린 말은 아니지. 괜찮아? 근데, 자, 우리 이제 역사 중에서 항등원이라는 게 있어. 빠졌거든, 교육과정에서. 옛날에 있었는데. 항등원이 뭘까? 항상 똑같게 만들어주는 어떠한 원소라는 뜻이야. 맞아. 그러면, 더하기의 항등원은 뭘까? 더해도 변하지 않아야 돼. 뭘 더하면 안 변하냐? 어떤 수에 어떤 걸 더했는데 안 변해. 그대로야. 뭐야? 0이야. 맞아. 됐어? 곱하기의 항등원은 뭘까? 곱해도 안 변하는 놈 1이지. 됐어? 항등함수는 사실 우리 함수의 연산 오늘 배울 건데 합성이라는 게 함수의 유일한 연산이란 말이야. 그치? 얘는 연산을 해도 자기 자신 그대로 되게 만드는 성질을 갖고 있어. 그래서 항등함수라고도 해. 말이 어렵죠? 자, 다시 미안해요. 돌아갑시다. 자, 기본 내용으로 할게요. 자, 항등함수는 영어로 아이덴티티 펑션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 아이덴티티. 영어 시간, 영어 성적 90점 이상 손. 없어? 어이씨, 80점 이상 손. 재혁아, 뭔 뜻이야, 아이덴티티? 정확하게. 자, 뭐 약간 어떤 느낌이지? 아이덴티티. 아이덴티파이가 뭐야? 야, 아이디 카드가 뭐냐? 신분증 아니냐? 신분증 영어로 뭐냐? 그치. 그 아이덴티파이의 어떤 뭐 명사형인 거죠. 그쵸? 뭐라, 이게 뭐야, 아이덴티티가? 신원? 정체성. 그래. 그런 뜻 알고 있어. 야, 김란희 쌤 데려와. 영어 듣는데. 자, 그래서 뭐냐면 항등함수는 내가 뭘 집어넣어. 근데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야. 알겠어? 내가 집어넣은 그대로 나오는 게 항등함수라고. 됐니? 자, 그래서 항등함수는 자, f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데 f가 뭐 항등함수다 라고 얘기를 하면 정의로 일단 첫 번째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요. 얘들아, 항등함수는 내가 집어넣은 게 나올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갈까? 그런 다음 자, 모든 x에 대해서 정의역에 들어있는 모든 x에 대해서 내가 f라는 함수에 그 x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온다? x가 나온다. 집어넣은 거 그대로 나온다. 이게 말이 어렵잖아. 그치?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대표적인 함수가 무슨 함수냐?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거 뭐 있어? 내가 집어넣은 거랑 똑같은 값 나온 거. x, y 값 같은 함수 뭐? y는 x가 있지. y는 x. 대표적인 함수야. 대표적인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얘만 있는 게 아니야, 얘들아. y는 x 1 넣으면 1 나오잖아. 뭔 말인지 이해가?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2 나오잖아. 내가 집어넣은 대로 나오잖아. 그치? 됐어? 그래서 정의역이 실수 전체일 때 항등함수예요. 됐니? 근데 꼭
항등함수의 식은 무조건 x야 라고 말하면 틀려. 정의역에 따라 그 모양이 달라질 수 있는 거야. 식으로 안 써질 수도 있다고. 와닿을까 모르겠다. 됐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잘 봐. 이건 그냥 썼다 지울게, 얘들아. 얘도 항등함수가 될 수 있어. 항등함수가 될 수 있어. 어디서? 정의역을 뭘로 하면? 0과 1을 갖고 있어. 그럼 생각해봐. 0 집어넣어봐. 얼마 나와? 0 나오잖아. 1 집어넣어봐. 얼마 나와? 1 나오잖아. 됐어? 그럼 이 2차 함수처럼 생긴 요 놈도 항등함수 맞아. 대신 어디에서? 저 정의역 내에서만. 저 x 정의역 가질 때만 얘는 항등함수인 거지. 뭔 말인지 이해 갈까? 그래서 항등함수는 y는 x야 라고 말하면 틀린 거야. 알겠죠? 자, 5번째. 상수함수. 자, 상수 영어로 얘는 알잖아. 변하지 않는 제어가 변하지 않. 네가 여기서 영어 점수 제일 높지 않냐? 그래도 약간 자부심이 있잖아 스스로. 없어? 상수. 이씨. 컨스탄트 펑션. 그러니까 영어를 알려드리는 게 내 지식 자랑하는 것도 맞는데 어려운 영어가 아니잖아, 그치? 알려드리는 이유는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라는 거야. 아이덴티티라고 붙은 이유는 뭐 때문이었다고? 넣은 거 자기 자신 나오니까야, 그치? 상수함수 이 뜻이 뭐라고? 변함없는 뜻을 갖고 있잖아. 지속적인이라는 뜻을, 그치? 그 얘는 뭐야? 내가 아무리 뭔가에 집어넣어도 변하지 않고 똑같은 값 나온다는 뜻인 거라고. 상수함수. 알겠어? 그래서 얘는 뭐 어떠한 y라고 씁시다. 여기서 f가 상수함수라는 말은 좀 위로 올려서 쓸게. 보기 힘드니까 얘는 옆에다 쓰시면 돼요. 똑같이 여기랑. 어때야 돼요? 모든 x에 대해서 fx의 값이 어떤 특정 c라는 상수값이어야 된다는 거야. x에 뭘 집어넣더라도 얘는 변하지 않고 일정해야 된다는 뜻이라고. 됐어요? 그래서 뭐 여기다가 뭐 원래는 실수 집합을 쓰기도 하는데 크게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네, 여기가 적어 놓고요. 요놈의 그래프까지도 그려줄게. 상수함수는 그럼 어떻게 생긴 거야, 얘들아? 여기에 x에 관한 식이 있으면 안 돼. 즉 y는 c라는 그래프인 거야. 알겠어? 상수함수는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됩니다. 옆으로 쭉 일정한 값. 네, 적어놓고 요거 가지고 문제 풀게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19번. 자, 1번에 일단 문제를 풀기 전에 얘들아, f가 항등함수라고 나와 있다. f가 항등함수. 자, 우리 1번 문제를 보니까 g라는 놈이 무슨 함수래, 얘들아? 다시. 모든 자연수 x에 대해서 gx는 뭐래? 5래. 야, 모든 x에 대해서 gx가 5라는 말은 얘랑 똑같이 생기지 않았냐? 됐어요? 그래서 정의를 알고 계셔야 돼. 알겠죠? 이 말은 무슨 말이야? gx는 상수함수라는 뜻이야. 아무리 내가 다른 거에 집어넣어도 무조건 5라는 값밖에 나올 수 없다야. 괜찮을까?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1번의 답은 f2 더하기 g3인데 g라는 놈은 뭘 집어넣어도 항상 5밖에 나올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얘들아. 그 다음에 f라는 놈은 무슨 함수라고 했죠? 항등함수라고 했으니까 뭐 해야 돼? 집어넣은 게 튀어나오는 함수라고. 됐죠? 그래서 얼마? 답은 7이 된다. 괜찮을까? 네, 한 번 더 2번. 자, 요번에는 아예 다른 말로 g가 상수함수라고 했으니까
F1 더하기 G3이 5래. 됐지? 그럼 봐봐. 얘는 어떻게 돼? F가 항등이라는 거는 전제 조건이었어. 얘들아, 이건 무조건 1인 거야. 됐죠? 그러면 우리는 뭘 알아냈어? G3이 4라는 사실을 알아냈어. 됐니? 근데 G라는 놈이 상수함수니까 어디까지 한 번 더 써야 돼, 너희가? GX는 4라고 쓸 수 있어야 돼. 뭘 집어넣어도 4가 나와야 된다, 상수함수. 됐니? 괜찮아? 그러면 내가 지금 풀 식은 얘들아, 이거 좀 개념적으로 들어가면 많이 헷갈릴 수 있어, 처음에. 얘들아, 요거는 함수식이다. 함수식이라 하면 무슨 말이냐면 gx가 얘랑 똑같은 거야, 그냥. 즉 얘는 항등식이야, 항등식. 됐어? 근데 거기 잘 봐. 방정식이라고 적혀 있잖아. 방정식 gx는 x를 풀어달라고 했지. 얘는 뭐가 있는 거야? 해가 있는 거야, 해가. 그치? 얘는 내가 정리해야 돼, 맞지? 정리를 어떻게 해? 항등식을 gx랑 4랑 똑같은 놈이라며. 그냥 대입하면 돼, 대입. 4는 x. 얘들아, 이거 몇 차 방정식이야? 이거 1차 방정식이야. 만족하는 x값 얼만데? 4지. 답이 4야 그랬어. 됐어? 방정식이라는 그 단어를 절대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나중에 고3 때 가면 많이 중요해. 항등식이라고 나올 때와 방정식이라고 나올 때 풀이가 아예 달라져. 뭔 말인지 알겠냐? 네. 자, 20번 해보자. 빨리 한번 해볼게요. 얘들아, F는 1대1 대응함수고요. G는 항등함수고 H는 상수함수래요. 누가 가장 만만하면서 가장 먼저 건드려야 될까? 항등함수입니다. 왜냐면 내가 결론을 알아. 1 넣으면 1 나와, 2 넣으면 2 나와, 3 넣으면 3 나와. 그치? 나머지는 결론을 몰라. 1대1 대응은 안 겹치게 화살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누가 누구한테 연결됐는지 안 알려줬어. 그치? 근데 얘는 누구랑 누가 연결되어 있는지 알아.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G1은 그냥 1이고 G3은 그냥 3이며 G5는 5다. 그냥 바로 써버리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항등함수니까. 자, 그러고 나면 그 관계식에 우리한테 알려준 조건은 F3 1이고 H5 1이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식은 F1는 G3 더하기 G3은 얼마? 3. 2H1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지.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그럼 그 다음으로 우리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건 상수함수겠죠. 두 번째로 만만한. 왜? 상수함수라는 놈은 뭐야? 한 놈한테 화살표가 다 몰린 거야. 항상 똑같은가? 됐냐? 그래서 요게 보이면 돼. 그래서 H5가 1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지? 상수함수니까 뭘 집어넣어도 1 나온다라는 뜻인 거야. 됐어? 그래서 얘가 1이죠. 됐니? 그러면 F1은 얼마야? 5가 된다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1대1 대응을 가시면 돼. 걔가 경우의 수가 가장 많으니까. 자, 우리 정의역과 공역 자체가 1, 3, 5였어요. 우리 1대1 대응은 화살표 안 겹치게 쏘는 거니까 그려서 푸는 게 훨씬 더 편하십니다. 그때 F3은 1로 화살 쏘셔야 되고요. F1은 5한테 화살표를 쏴야 하므로 1대1 대응이려면 5는 3한테 쏠 수밖에 없겠죠. F5는 3. 마찬가지로 상수함수였던 H5는 1. 요 세 개 합이 답이 돼주겠죠. 답은 9. 됐냐? 네. 빨리 21번 해봅시다. 요거까지 하고 오실 거야. 자, 내가 할게요. 보세요. 자, 바로 봅시다. 자, 얘가 항등함수가 되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상태로는 그냥은 안 돼. 정의역을 잘 조절해야 돼. 그치? 맞아? 그러면 결국에는 항등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정의역의 x값들이야. 정의역에 있는 x에 대하여
항상 항등함수가 되려면 뭘 만족해야 된다고 얘들아? 내가 집어넣은 값과 같은 값이 튀어나와야 된다고. 이 식을 만족하는 x값에 대해서 항등함수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했잖아. 정의. 맞아? 그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걸 만족하는 x값들을 찾아야 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니냐? 이 식을 만족하는 x값들. 식을 만족하는 x값들? 방정식의 해구하라는 얘기야 얘들아. 알겠어?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는 x 이거 풀라고. 2차 방정식 풀으라고. 2차 방정식. 얼마? x는 마이너스 1 또는 3 나왔지. 얘들아 이게 끝이 아니라 요 두 개만 뭐일 수 있다고? 이게 중요해. 정의역의 원소일 수 있는 거야. 원소 가능함. 그 외에는 안 돼. 됐니? 야, 근데 잘 들어. 정의역의 원소로 가능하다라는 말은 이 두 개가 정의역에 꼭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말도 아니야. 맞아? 무슨 말? x라는 정의역이 있는데 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놈들은 누구라고? 마일 아니면 3이라고. 됐어? 그럼 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마찬가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부분집합의 개수 세는 거예요. 부분집합의 개수. 됐어? 근데 뭐는 안 돼? 모두가 화살표가 위를 가리키는 경우 즉 공집합은 하나 빼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의역의 개수는 총 3가지가 있다. 잠깐 쉬었다가 문제 풀게요. 자, 또 개념 정리입니다. 한 페이지 뒤에서 또 개념 정리를 해야 돼요. 잘 정리해놔야 돼요. 함수의 개수도. 함수의 개수. 야, 정의역과 공역이 변하지 않아. 고정되어 있어. 그 안에서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는 당연히 화살표를 누구한테 쏘는지가 중요해. 그래서 화살표의 경우의 수가 바로 함수의 개수야. 누구한테 화살표를 연결할 것인가. 그때 달라진다고. 1이랑 3이 연결됐어? 1이랑 2랑 연결된 거랑 다른 함수인 거라고 서로. 그래서 화살표를 누구한테 보낼지를 생각해야 돼서 우선은 정의역과 공역을 먼저 세팅 좀 할게. 자, 편의상 정의역은 1부터 m까지라고 하고요. 공역은 1부터 n이라고 좀 할게. 그럼 개수가 한눈에 보이죠? 그쵸? 정의역의 원소는 총 m개고요. 공역의 원소는 총 n개가 있는 상태입니다. 됐나?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는 함수의 종류에 따른 경우의 수. 첫 번째, 너희에게 함수의 개수를 물어볼 거야. 그냥 아무 말 없이 함수의 개수. 얘들아, 함수의 개수라 함은 화살표 그냥 아무나 하나씩만 연결시키면 되거든? 자, 그럼 재혁아, 요 놈의 선택권은 몇 개야? 요 놈의 처음에 1의 선택권 몇 개라고 얘들아? 아무한테나 화살표 쏴도 돼. n개의 선택권을 갖고 있어. 됐어? 그 다음에 2의 선택권 몇 개니 얘들아? 2가 화살표 쏠 수 있는 거 몇 가지 경우의 수 있어? n개야, n-1개야. 다시 같은 데로 화살 보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어. 똑같은 데로 화살표 쏴도 돼 얘들아. 그냥 함수면 2차 함수 생각해. 1러도 마일러도 똑같은 값 나올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그냥 계속 n이야. 얘도 선택권 n개, 얘도 선택권 n개, 점점점 얘도 선택권 n개. 그래서 각각의 선택권을 다 곱한 거야. 얘는 1의 선택권, 2의 선택권, m의 선택권. 야, 그럼 n이 몇 번 곱해져 결국엔? n번 곱해진다. n의 n제곱. 괜찮을까? 자, 두 번째는 1대1 함수의 개수야.
얘들아 1대1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할까? 지난 시간에 썼던 1대1 함수의 그 정의를 한번 볼래 얘들아? 그때 내가 적어주지 않았니? nx와 ny의 관계를 적어주지 않았니 얘들아? 일단 누구의 원소가 더 많아야 돼 1대1 함수가 되려면? y, 공역의 원소가 더 많아야 돼. 충분히 있어야 돼 화살표 받을 애들이. 그래서 n보다는 현재 n이 더 큰 상황이야. y의 원소가 더 많아. 됐죠? 자, 그럼 이제 한 명씩 화살을 쏠 거야 얘들아. 자, 처음에 1은 누구한테 쏠 수 있죠? 몇 개? 선택권? n개. 맞아. 자, 두 번째 2는 화살표 누구한테 쏠 수 있냐, 현성아? 몇 개? 그치. 다시 1대1 함수는 같은 놈한테 화살 못 쏴. 됐니? 그래서 선택권이 하나가 줄는 거야. 2의 선택권은 하나가 줄어. 뭔 말인지 알겠어? 3의 선택권도 어때? 하나가 줄는 거야. 그 전 거에 비해서. 3의 선택권. 그러다가 언제까지? m의 선택권. 몇 개 줄어? m마 1개 주니까 n에서 m마 1을 빼야지. 자, 이렇게 써놓으면 좀 헷갈려. 그치? 문자로 써서 그래. 숫자면 편할 건데. 자, 아니면 이걸로 기억하면 되죠. 뭐? n부터 시작해서 몇 개 곱했어 얘들아? 1씩 줄어들면서 m개 곱했지 그치? 그게 뭐였어? npm. 1대1 함수는 뭐다? 순열이야. 괜찮아? 기억해야 돼. 3번. 뭐 나올 차례? 대응함수. 얘들아, 대응함수는 어때야 된다고? 개수가? 대응함수의 개수. 자, 다른 말로 뭐라고 나온다고 했지? 대응함수는? 뭐랑 뭐가 같은 함수? 뭐랑 뭐가 같은 함수야?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 모두가 화살표를 받아야 된다는 뜻이죠. 됐지? 그래서 이 대응함수는 m과 n의 관계가 반대로 m이 더 많아야 된다고 했어. 크거나 같다. 됐나? 얘는 전체 함수의 개수에서 빼기 뭐 만족하지 않는 걸 빼야 돼요. 못 받는 놈이 생기는 걸 빼주셔야 돼요. 다시 얘는 공식이 없어요. 직접 계산해야 됩니다.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말고 그 다음번 시험 대비하면서 두 번째 회차에서 좀 복잡해서 알겠죠? 저거만 놓으시고. 자, 그럼 4번은 1대1 대응함수죠. 야, 1대1 대응함수는 m과 n이 같아야 되지. 괜찮을까? 됐어? 그래서 요 놈의 공식은 얘랑 똑같아. 단 np n인 거야. m과 n이 같은 문자니까. 그래서 그냥 뭐야? n 팩토리얼이야. 민가에 졸려? 자, 5번. 뭐 나올 차례? 항등함수. 얘들아, 항등함수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고 아까? 공역과 정의역이 아예 같아야 돼. 됐어요? 그 다음에 요 놈의 선택지는 몇 개지? 화살표 쏠 수 있는 거는 정해져 있어. 내가 정할 수 있어. 정해져 있어. 1은 1로, 2는 2로, 3은 3으로. 맞아? 그래서 얘는 선택권이 없어. 무조건 한 가지야. 정의역이 정해져 있으면 얘는 선택권이 없이 항등함수의 경우의 수는 한 가지입니다. 괜찮을까? 자, 마지막 6번째 상수함수.
야, 상수함수는 뭘 집어넣든 무조건 어때? 한쪽으로 모여야 돼. 즉, 얘들아, 저 그림에서 마지막이니까 여기다 색칠할게. 상수함수는 어떤 그림이냐면 한쪽으로 다 화살표가 쏠리는 거야. 요게 상수함수야. 한 놈한테만 화살표가 가는 거. 괜찮을까? 그럼 내가 1한테 올인, 2한테 올인, 점점점 n까지 올인, 총 경우의 수 몇 가지야? 상수함수의 경우의 수는 n가지입니다. 누구의 값이야? 공역의 원소 개수랑 동일해요. n가지. 공역의 원소의 개수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상수함수는. 네. 적어놓고 지우고 좀 더 써야 돼. 아직 멀었어. 아니 계속 간신히 버티고 있더라고 인간이가. 몇 번가 했었어? 2번? 다시 써. 나중에 영상 다 있어. 너 가서 애들 거 보고 써. 좀 이따. 이씨. 자, 두 번째는 야 2번 조합을 이용한 지금까지 순열밖에 안 나왔어. 팩토리얼밖에. 그치? 그래서 두 번째는 조합을 이용한 함수의 개수입니다. 순열과 조합의 차이가 뭐였지? 순열과 조합의 차이가 뭐였지? 순열은 뭐도 있어? 뽑고 나열까지 시켜. 누구랑 누구랑 연결할지. 조합은 나열을 못 시킨다는 뜻이야. 즉 조합은 뽑으면 끝이야. 뽑으면 끝. 내가 화살표 받을 놈들만 뽑을 거야. 그러면 끝나. 그게 무슨 말이지? 연결은 이미 정해져 있어. 요게 조합을 이용한 함수의 개수야. 대표적인 예시로 증가함수나 감소함수입니다. 또는 감소함수. 됐니? 얘는 예시 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서은아, 원소 몇 개 할까, x? 오케이. 5개 볼게요. 1, 2, 3, 4, 5. 왜? 그 다음에 y는 몇 개 할까? 증가함수면 몇 개 해야겠어? 얘들아, 증가함수면 같은 놈한테 못 써. 1대1 함수야, 최소한. 그래서 5개보다 많아야 돼. 4개만 할까? 미안해. x표 쳐. 자, 여기다가 5개 쓰자. 다시, 증가함수나 감소함수는 뭐라고 얘들아? 일단 1대1은 보장인 거야. 겹치면 안 돼요. 큰 값 넣으면 큰 값 나온다. 또는 큰 값 넣으면 작은 값 나온다가 증가함수나 감소함수인 거야. 괜찮을까?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 1은 누구한테 연결할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총 화살을 받을 놈이 몇 명이냐, 제어가? 그러니까 실제로 받는 건 몇 개야? 그치. 5개 중 4개가 화살을 받을 거야. 안 겹치게 받아야 되니까 네 놈이 화살을 하나씩 받겠지. 그래서 뭐 해? 뽑아봐. 5C4. 5놈 중 4놈을 일단 뽑아. 화살 받을 놈들. 여기까지 이해 갈까? 그럼 내가 아무나 골라볼까, 얘들아? 1, 3, 4, 5를 골라볼게. 됐어? 그럼 만약에 이 문제가 증가함수 문제였으면 얘들아, 내가 이렇게 지금 뽑은 거야. 딱 1, 3, 4, 5를. 맞아? 누가 누구한테 화살표 받는 거 체크해, 안 해? 안 한다고. 왜? 증가함수면 제일 작은 놈이 작은 놈이랑 연결돼야 돼. 요게 정해져 있는 거라고, 짝꿍. 이해 갔어? 그래서 뽑으면 끝이야. 저 화살표는 내 힘에 내가 정하지 못한다고. 증가함수나 감소함수면 정해져 있다, 짝꿍은. 우리랑은 좀 다르지. 우린 짝이 없잖아, 다. 한 명 빼고. 너 빼고, 그치? 그래서 경우의 수 몇 가지야? 이거, 야, 설마
모르는 거 아니지? 계산 방법? 5시사 어떻게 해? 5부터 몇 개? 4개. 4부터 1까지. 이렇게 계산하는 거였다. 5부터 4개 쓰고 4부터 1까지. 무조건 개수는 위아래 똑같아요. 그래서 약분해서 답은 5가지가 나오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증가함수나 감소함수. 됐냐? 야, 그렇다면 결국에는 대소관계가 결정되어 있으면 우리는 조합을 쓰는 거구나. 됐나? 한번 체크해 볼게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이번엔 진짜 5개. 아까 승은이가 말한 것처럼. 아까 3개 말했구나. 미안하다. 자, 예를 들어서 7까지 있다고 칠게. 야, 너희한테 이런 문제를 풀라고 하는데 아마 좀 이따 풀 문제랑 비슷할 것 같은데 조건이 붙어 있어. 자, 첫 번째 F3은 3이어야 돼. 됐니? 그런 다음 F1, F2, F3이야. 문제 조건이야, 문제 조건. 그리고 F3, F5, F4라는 조건이 있대. 이렇게 3가지 조건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어. 이걸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세래요. 됐냐? 자, 그럼 항상 특이한 조건부터 가져가면 돼. 누구? 일단 F3은 4. 됐어? 그냥 넣어. 얘는 무조건 선택권이 없어. 한 가지야, 선택권. 노란색에 대해서는. 3은 선택하래. 됐니? 그 다음 두 번째. 얘 한번 해볼까? 얘들아, 1, 2는 누구보단 작은 값 나와야 된다고? 3보단 작은 값이 나와야 된대. 괜찮아? 그러면 1, 2한테 화살표를 받을 수 있는 놈들은 3보다 작은 요 둘밖에 없다? 됐어? 근데 겹치면 돼, 안 돼? 등호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잖아. 2가 더 큰 값이랑 연결돼야 된대, 그치? 그럼 뭐해? 경우의 수가. 그냥 뭐 하면 돼? 두 놈 중에서. 두 놈 모두가 뽑혀야 될 거 아니야. 안 겹치게 화살표 쏠 거면. 근데 크기 정해져 있잖아. 그럼 조합 쓰면 뽑으면 끝이라고. 다시 얘 1이야. 계산하면 즉 이 경우밖에 없다고. 1은 1, 2는 2밖에. 얘는 한 가지밖에 없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됐나?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요 아래 거 다시 한번. 5랑 4도 마찬가지로 3보다는 큰 값이랑 연결이 돼야 되는데 F3은 3이었으니까. 그래서 4, 5는 4, 5, 6, 7 중에서 화살을 쏠 거야. 근데 쌤 요번엔 달라요. 5가 더 작은 값이래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냥 뭐 하면 된다고. 이렇게 안 겹치고 정해져 있으면 4개 중에 화살 받을 두 놈 뽑으면 끝이라고. 아무나 골라보자. 민간아, 4, 5, 6, 7 중에 2개 아무거나 골라봐. 6, 7. 6, 7을 골랐다 쳐봐. 그럼 어떻다고? 4가 가장 큰 값이랑 연결되고 5가 그 다음 값이랑 연결이라고. 이건 정해져 놨잖아. 이 화살표는 내 입으로 한 게 아니라 이 정해진 것대로 한 거잖아. 이해가요? 그래서 뽑으면 끝. 됐어? 오케이. 그래서 얼마? 6가지가 나오겠죠. 이렇게 구하는 게 함수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함수의 개수 원래 유형도 많고 해서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는 건데 왜 안 했는지 모르겠네. 정리되시면 8쪽을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민가야 괜찮아? 네. 그래. 이제 슬슬 잠이 깨 보이는 것 같네요. 자, 22번. 야, 아까 적었던 그 개념 노트 보고 바로바로 쓰면 돼, 얘들아.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는 얼마라고? 선택권 생각해, 선택권. 0, 1, 2, 3에서 0, 1, 2, 3에서 화살표 쏠 거야. 1, 2, 3, 4, 5. 자, 0의 선택권 몇 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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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라고. 5, 5, 5, 5야. 얼마? 625 끝. 됐어? 2번. 1대1 함수는 얘들아, 겹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어때? 0은 5개 선택 가능해.
그냥 아무거나 쐈다 쳐. 그럼 그 다음 놈은 선택권이 하나가 줄어든다고. 5, 4, 3, 2 하시면 된다고. 됐냐? 얼마? 120. 됐어? 야, 3번은 문제 좀 달라. X에서 X다. 0, 1, 2, 3. 0, 1, 2, 3이야. 그럼 그냥 뭐 한다고 얘들아? 화살표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즉 4팩이라고 했어. 그래서 24가지. 자, 마지막 4번. 자, 저 모양에서 0, 1, 2, 3에서 1, 2, 3, 4, 5로 상수함수. 우빈아 몇 가지? 상수함수는 한쪽에 올인이야? 올인할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 어? 뭐라고? 자, 1개, 2개, 3개, 4개, 5개가 있는데 내가 올인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일 것 같아? 이씨, 몇 가지? 5가지, 5가지. 왜 5가지죠? 아, 간단하게 생각해. 얘 넷이서 1한테 올인할 수도 있고 2한테, 3한테, 4한테, 5한테 올인할 수 있는 거잖아. 그 목적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목적지. 뭔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2, 3, 2, 4 한 번에 풉시다. 그 개념만 제대로 보시면 한 번에 풀 수 있습니다. 네, 자, 23번은 어때요? 문제에 약간은 오류가 있죠? 왜 오류가 있어요? X에서 Y로의 1대1 대응함수는 존재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갈까? 그래서 이건 X에서 X로의 1대1 대응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냥 풀었단 말이야? 자, 그러면 A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들아 1대1 함수니까 안 겹치면 된다. 5, 4, 3, 2 맞아. 선택권 5개, 4개, 3개, 2개로 하나씩 줄어드는 형태. 그래서 120 맞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럼 B라는 놈은 어때요? 아, 왠지 느낌이 1대1 대응이 아니라 아닌가? 약간 이상한데? B는 어떻게 돼요? B는 X에서 X, 우리가 만들어 가자. X에서 X로의 1대1 대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나는 요 놈에서 요 놈한테니까 선택권이 4개, 3개, 2개, 1개. 즉 1대1 대응은 무조건 뭐라고 얘들아? 그냥 팩토리얼이야. 팩토리얼. 원소의 개수 가지고. 알겠어? 그래서 얼마? 24가지. 자, 마지막 C는 뭐래요 얘들아? 무슨 함수?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기억해. 올인 몇 가지 가능해? 5가지 가능하죠. 됐냐? 149라는 답이 얻어지겠지. 오, 민가에 맞췄네. 자, 24번. 아, 이거 답지가 좀 잘못됐을 거야. 봐도 의미 없을 거야, 현서가. 자, 24번은 원소가 어때, 얘들아? X의 원소 몇 개? 듣고 있니? X의 원소 몇 개? N개. Y의 원소 몇 개? 2N개. 1부터 2N까지, 그치? 근데 거기 밑줄 상수 함수 개수는 뭐랑 같다 했지? 올인하는 거라고 했어? 공역의 원소랑 같아야 돼. 공역의 원소가 바로 상수함수의 개수가 된다고, 올인하는 경우의 수. 그래서 이게 6이라고 했잖아, 문제에서. 됐냐? 그럼 n은 얼마야? 3이지. n은 3. 지금 현재 문제에서 이게 2n이니까. 자, 그러면 n이 3이면 x는 어떻게 돼요? 1, 2, 3. y는 어떻게 되고? 1, 2, 3, 4, 5, 6. 이렇게 되는 거죠. 1대1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세? 선택권 6개, 하나 줄어서 5개, 하나 줄어서 4개. 6, 5, 4. 공식을 외울 거면 6P3이라고 쓰시면 된다고. 됐습니까? 얼마? 120. 함수의 개수 유형만 잘 기억하시면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시간이 진짜 애매해졌네. 합성함수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할까? 승은아 어떻게 생각해? 합성함수 지금 해도 머리에 들어오겠어?
X에서 X래? C가? 아, 그거는 1대1 대응할 때. 그러니까 문제에서 X, Y가 주어져 있으니까 함수가. 이해 갔어, 뭔 말인가? 오케이. 합성. 개념밖에 못할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할까? 합성 금요일에 합시다. 그때 금요일에 시작해서 대신 합성함수 끝날 때까지 안 보낼 거야. 합성함수 그래프까지 해야 되거든. 시간 좀 오래 걸릴 거고. 근데 니네 학교 기출에 나왔어, 얘들아. 합성함수의 그래프라는 게. 이런 거 했는지 기억 좀 해봐봐. 야, 얘가 fx거든. 그 f 합성 fx는 요 놈의 그래프 가지고 이렇게 생기거든. 한 거 같아, 안 한 거 같아? 안 한 거 같아? 이거 해야 될 텐데. 오케이. 오늘 그 합성함수 금요일에 합시다.